그러면서 최강욱 전 의원의 반응도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라고 반문하는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암컷 발언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 투샷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조국. 결국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후반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이 투샷에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그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조국 최강욱. 조국 최강욱. 그런데 이 투샷에서 암컷 발언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조국 북콘서트 조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윤핵관 쫓겨나고 있지 않나. 특정 시기 이용하고 버리는 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침팬치에 비유합니다. 여전히 이 상대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에 비유합니다. 침팬치 사회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 표현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자 윤핵관들 보면 유인은 비스듬하게 생기지 않았냐라며 외모 비하. 침팬치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흐흐흐흐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김용민, 민영배 의원도 하하하 박장대소를 했죠. 암컷 발언에 조 전 장관은 흐흐흐 웃었다.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일컬어서 침팬치 사회다라고 비하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며 또 암컷 표현을 썼던 게 뒤늦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쯤 되면은 암컷 중독증이에요. 최강욱 전 의원은 몇 번째입니까 지금 암컷이라는 표현을?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암컷 중독증 그거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중독증이라는 거는 뭐 어떤가 사물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천착하는 건데 저는 온몸이 다 그냥 그 분노와 적개심에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 집권 여당, 그러니까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사람들을 굉장히 그 적개심을 갖고 쳐다보고 뭐 글쎄 저는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왔는데 그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보면 빌런이라는 것은 악당이란 뜻이죠. 온몸이 다 그냥 저런 분노심, 적개심으로 체화돼서 그냥 세상을 다 이렇게 좀 잘못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컷 중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어떤 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그런 말을 해도 무방한 것,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나는 몰라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저런 자꾸 이 빌런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최강욱 전 의원을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의원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색한 당 지도부의 대리 사과만 이어지고 있는데 암컷 발언이 더 있었다는 게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암컷은 1등하는 경우가 없다.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 전날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도 다른 암컷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 전체를 암컷으로 싸잡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최 전 의원이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자주 암컷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좀 의아하고요. 여성 보좌관들도 동석한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성희롱적 표현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른바 이 여성에 대해서 동료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광욱 전 의원은요. 그 여성을 암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언이 아니고 소신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소신이다.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조국 전 교수 탓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하고 최광욱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공직기강 비서관 위에 민정수석 그런 상관의 관계도 있지만 예. 최광욱 변호사가 저와 같이 이제 86학번인데 석사를 늦게 받았어요.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형법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 지도 교수가 누구냐? 조국 교수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나가가지고 암컷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지도 교수라고 하면 최 변호사 뭐 하는 소리야? 어떻게 암컷이란 말을 해? 이건 지나쳤어. 딱 끊어줬어야 됐는데. 선생님이라면 지도 교수라면 아니 제가 이제 저도 교수를 잠깐 했었는데 제 밑에 있는 제자가 좀 실언을 갖다 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선배로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도 교수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막 웃으면서 거의 뭐 이렇게 동조하는 그 분위기를 딱 하니까 최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반응하신 걸 보니까 암컷이라는 말이 괜찮은 표현이구나. 이건 적당한 표현이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똑같은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남자가 더 많이 땄습니까? 여자가 더 많이 땄습니까? 지금 LPGA에서 우승을 여자가 많이 했습니까? PGA에서 남자가 우승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에서요. 옛날엔 다 남자들이 뭐 합격하고 그랬지만 가장 최근에는 여자들이 더 수석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학생들이 지금 더 뛰어난 그런 사회인데 무슨 뭐 암컷이 1등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침팬지 사회는 잘 몰라요. 예. 제가 뭐 침팬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침팬지 사회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침팬지들이 저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막말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침팬지 사회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최강욱 그 전 의원이 이런 건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최 전 의원을 밑으로 데리고 있었던 직장 상사였기도 했고 석사 지도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암컷 발언이 나왔을 때 최군! 그건 현대 여성들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네. 당장 시정하게 라고 따끔하게 혼내지 못할지언정 흐흐흐 웃은 것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으면 끊었으면 민영배 북콘서트 가가지고 저런 실언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암컷은 1등 못한다. 이 발언 다음 날 이 발언이 나왔죠.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왕국이지 무슨 공화국이. 국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왕국이지.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도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민영배 의원 박장대소하는 모습도 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웃겨요? 저는 100번 들어도 안 웃기고 앞서서 조 전 장관 토크 콘서트에서도 암컷이 1등한 경우는 없다라고 뭐 특정 여성들을 침팬지 암컷에 비하하는 표현에 조 전 장관이 웃음을 터뜨렸다는데 저는 그것도 안 웃기던데 이게 웃겨요?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DK의 눈물 북콘서트. DK가 뭡니까? 정의의 여신. 여신입니다. 여신이 눈물을 흘릴 판입니다. 암컷 표현을 듣는 여신이 예. 울판이다.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이 DK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좀 제 표현도 강합니다만은 그런 뭐 DK 눈물, 정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DK는 여성 아닙니까? 그 앞에서 톡 콘서트를 하면서 앙컷 발언을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뭐 저 콘서트하고 북콘서트하고 맞는 의제입니까? 그러네요. 조 전 장관의 책 이름이 DK 눈물이잖아요. 예. 정의의 여신.
그러니까 DK가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 장관이 같이 앉아서 웃고 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공적기관 비서관,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얘기를 못 하고 있나? 뭐 윤 정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꼭 뭐 침팬지, 유인원, 무슨 뭐 동물농장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더 빛나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왜 이게 정의의 나라가 아닌지를 제대로 된 어법으로 정중하게 그래야지 더 국민들이 그렇구나라고 동감을 할 수 있죠. 그냥 비난하고 막 폄훼한다고 해서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분 모두가 법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의 아니다. 내가 유죄가 되면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 모임을 하는 겁니까?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민영배, 김용민, 최강욱 전 의원이 모인 장소에서 쓰리샷에서 설화가 나왔는데 이번엔 조국, 최강욱 전 의원이 모인 이 투샷에서도 또 설화가 나왔습니다. 그 앞서 쓰리샷과 이 투샷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선배 의원으로서.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계속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가 되어가는 꼴. 예. 철음의 논법이 민주당의 논법으로 되어가는 곳을 민주당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민주당에도 정상한 상식적인 뭐 우리 김영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헌신한 분들도 많고 좋은 의원들도 많은데 저분들이 계속 화면의 비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겪고 있는 저런 어떤 뭐 중도층의 이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왜 뭐 이재명 대표는 방관하고 있는 건지. 네. 물론 그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일명 민영배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과의 글을 올리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게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냐.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저는 사과하고 빠지기의 저런 모습들이 계속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리더십의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깔끔하게 이건 아니다. 우리의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정의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DK의 눈물이라는 책 제목을 앞에 내걸고 진행된 조 전 장관의 토크 콘서트에서 정작 이 여성들을 암컷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나왔는데도 같이 웃으며 동조한 조국 전 장관. 글쎄요, 과연 여신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김용주 전 의원의 흥미로운 논평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이 채팅방에서 지난번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 쇠빠지게 골목길 돌아다녀봤자 이런 발언 때문에 정말 힘들다.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문제 없다라는 반응은 보이니까 그럼 계속 설친 암컷이라고 말하고 다니랴? 라는 반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암컷은 1등을 못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선거는 내년 4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렇게 뭐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다고 보궐선거 하나 이겼다고 지금 오히려 더 나태하고 또 국민들의 이 무서운 눈초리를 회초리로 변할 건데 이제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처음에 최강욱 의원의 이 논란이 시작됐을 게 아마 지난주예요.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3일 지나고 나서야 이 논란이 자꾸 커지니까 그때서야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 이런 식의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태도 등이 아예 당내에 만연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제가 약간 좀 걱정된다. 그 지난 총선 때요. 차명진 후보 또 관악에 나왔던 김모 후보 이런 분들이 노인 비하 발언과 또 아주 부적절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명예훼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한 거를 놓고서 즉각적으로 후보직을 박탈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고도 그 국민의힘은 그 참패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런 발언이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불신을 쌓고 아 그래? 저기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 겁났는데요. 겁난다. 걱정스럽습니다. 최강욱 전 선거는 이미 시작이 의원이 됐고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거물이고 빌런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내가 빌런이냐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암시랑도 안 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을 비호하고 발언을 더 강화하고 하는 거 그거 본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고요. 이제 예.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든 그 발언의 후폭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당시 거의 발버둥을 쳤는데 지금 민주당은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예. 이 정도면 되지 않아라고 그냥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선거 아직 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정당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미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저런 막말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그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도부의 인식뿐만 아니라 저는 저런 생각,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너무 넓게 민주당 내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곰팡이 이렇게 막 번지듯이. 그래서 그게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희망하시는 것처럼 지도부의 엄한 징계 내지는 엄한 결단이 될 수 있을까?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고 그냥 굳이 하면 저는 최강욱 의원과 지금 우리가 봤던 뭐 포샷, 투샷 뭐 이렇게 봤던 그 사람들이 수컷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내지는 인간의 영역에는 없는 그런 부류들 같아요. 차마 볼 수도 차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예. 이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 세계를 벗어난 그런 부류들 같아요. 네. 박정화 의원님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